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뉴욕 증시가 어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미국 증시와 달리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은 좀 견조합니다. 특히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외국인 복귀와 함께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은행들이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지금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신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그 미국 증시의 둔화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예, 전망치를 거의 다 낮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작년 말에 S&P 500을 올 연말에 한 6,500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인데 6,200으로 낮췄고요. 네. 예, 대부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추느냐? 예, 그동안 미국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평균 S&P 500 연평균 상승률이 12.2%였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 연평균. 연평균 상승률이요. 2000년에서 2010년 이때는 그 IT 거품 붕괴된 시절이었었는데요. 연평균 상승률이 1.0이었었어요. 1.0%.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근무하면서 늘 그 분기별로 보통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망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또 뒤따라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그 나라 주가가 그 나라의 명목 GDP를 따라 성장을 하거든요. 이거로 미국 적정 주가를 한번 S&P 500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까 한 5,20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와요. 5,200이요? 지금 어제 5,675였으니까. 5,675로 끝났는데 거기보다 5,200이면 한 475? 한 10%포인트, 한 10% 정도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물론 그 제 전망이고요. 저보다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데가 BCA 리서치라고 있죠. 이거는 독립 리서치인데요. 여기는 그냥 그동안 비관적으로 전망해가지고 틀리기는 틀렸는데 올해 S&P 500을 계속 부관적인 전망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4,200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우제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요? 4,200까지 언제 올해 말에? 올해. 그래요. 아까 골드만삭스는 종전 6,500에서 6,200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야데니 리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드 야데니가 이제 설립한 거기서 닷컴 버블도 경고를 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맞췄었고 2023년에 그 시장 그 변동성에 대해서도 잘 판단했던 그래서 예측력이 꽤 있다라고 평가받는데 거기서도 7,000에서 6,400으로 그렇게 낮췄습니다.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었죠, 교수님? 작년 연말쯤에는 어떻게 전망하셨었죠? 저는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 비중을 가감히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좀 침체될 거다라는 전망을 근거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교수님?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그 GDP 나오라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그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전망치를 바꾼데 오늘 보니까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2%요? 2.1%요. 마이너스 2.1%요? 네, 연율 기준입니다만은 네. 뭐 저는 한 0.1%, 2분기 한 1.4%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보다 좀 비관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마이너스냐? 첫 번째는 미국 GDP의 69%가 소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미국의 2월 그 소매 판매라는 게 네, 발표가 네, 됐거든요. 네, 네. 소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1월에 전월보다 1.2% 감소했는데 네. 2월에는 시장은 한 0.6%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0.2%. 네. 그러니까 1월에 1.2% 감소하고 2월에 0.2% 증가했으니까 예. 1, 2월 보면 한 1% 정도 감소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게 급락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미국 GDP 중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작년 기준 17%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지금 해고하고 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지 허리띠를 않습니까? 졸라매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예. 네. 그래서 그러다 정부 지출이 보니 줄어들면 경제 성장을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예,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걸 그 디톡스라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미국 네. 경제가 너무 정부 지출에 의존했다. 이걸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 해독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 상무장관이나 일론 네. 머스크는 GDP 계산에서 정부 지출을 빼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소비 증가세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예.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 이제 시장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어서 일기 행정부 때처럼 좀 증시 부양에 대한 좋은 멘트가 한번 나오면 그래도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부에서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기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임기 때 S&P 500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연평균 17%나 상승했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예, 트럼프가 다시 경기를 부양하면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뭐냐 이걸 볼 때 그때는 미국 S&P 500이 명목 GDP 등 이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네. 좀 저평가됐었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고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주가는 트럼프는 최근에 그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 하교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걔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네. 주가가 조금 더 심각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M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대형 기술주들 특히 이제 올해 그 하락세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애플, 뭐 특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예, 전부 AI 관련주들이 떨어졌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대평가된 영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딥시크 영향을 좀 받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중국의 딥시크 예. 출현 이후에, 네,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 AI를 개발했지 네,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넣을 필요가 있냐 미국 예, 그렇게 가입 얘기하는 투자 거죠. 문제가 제기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 가행 투자 결과로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네, 예, 대표적으로 스탠리 드러큰 밀러라고 있죠. 네, 이분이 그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30%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예, 매년 손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그 그 인물이 작년 말 팔았어요. 올 연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버렸어요.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필수 소비재를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중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올랐죠. 특히 네. 비아디 같은 그 전기자동차 회사 네. 이런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올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홍콩 주가 지수예요. 네. 그리고 1년 반 전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홍콩 ELS 받아가지고 우리 투자자한테 큰 손실을 입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때가 주시장이 바닥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현재만 보지 말고 네. 미래 다른 사람들이 정말 큰 손해를 봤다 했을 때 거꾸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홍콩 주식이 또 보여준 거죠. 네, 그래요. 그 중국의 그 팹4요? 그것도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중국의 여러 가지 뭐 기술주들이 네.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정부가 뭐 지난주에 양해라는 게 끝났는데요. 예, 그동안 뭐 건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기업 부실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내수를 부양하겠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좀 적극적으로 예, 운용하겠다. 네. 그리고 기술의 투자를 좀 너무 많이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책 방향이 나오면서요. 예, 관련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M7은 그러면 앞으로 그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거기도 뭐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붙이면 서로 좀 다를 수도 있어서요. 예, 붙임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제자리 오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정도 거품은 아니지만은 네. 예, 상당히 제자리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올 초 대비 얼마가 빠진 거죠 지금? 연고점 대비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비해서 S&P 500이 어제까지 3.5%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7.8%. 네. 고점에 비해서는 나스닥은 10% 이상 떨어졌죠. 네. S&P 500도 한때 고점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네. 보통 10%면 증시가 조정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S&P 500 그 정도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그 이상 떨어졌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식을 보면 미국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꽤 그나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초부터 흐름이 좋았고요. 예. 뭐 약간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도 꽤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또 많이 오르고요. 올해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네. 예,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홍콩 지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독일. 네.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 지수입니다. 예. 예,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세계 평균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더 올랐어요. 평균 상승률보다 예, 평균 상승률보다 올해 들어서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주가 지수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지나치게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도 팔고 우리가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예,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요. 네.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한 24% 정도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아주 오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미국 주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좀 뭐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 감기 든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네. 최근 1년 동안은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상관계수를 보니까 네. 마이너스 0.6 정도 나와요. 일이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예, 건가요? 네. 예, 마이너스 0.6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네. 상당히 크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주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떨어진다 이런 식인데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예, 그러나 작년 12월에서 뭐 최근까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S&P 500을 그 뭐죠 명목 GDP로 해서 평가해 본 결과 5,200 정도 갈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갈 거로 분석해 보셨나요? 예, 3,2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예,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2021년 상반기에 네. 3,300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었죠. 네. 예, 사실 그때는 제가 2,200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지나치게 그때 저평가됐고. 너무 못 맞추셨네요. 아니 그때 2,200이라고 하셨잖아요.
3,300 갔을 때 네. 근데 2,200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135까지 떨어졌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2,612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올라갈 여력이 꽤 남아 있고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자산 가격이라는 건 늘 그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한 이야기가 자산 가격은 늘 상승으로 가는데 어떤 때는 그 추세선 위에 있을 수 있고 추세선 밑에 있을 텐데 미국 주가는 그 추세선 위에 있고 우리 주가는 추세선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하는데 울퉁불퉁하면서 가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약간 밑에 있다. 추세선 밑에 있다. 추세선 밑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별 움직임 없이 끝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 움직임. 삼성전자 어제 5.3% 올라가지고 57,60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한 59,000원까지 오르다가 종가는 어제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그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인가. 그거 궁금해요. 그거 여쭤보려겠습니다. 저는 그 거시적 측면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거시적 측면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선행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작년 9월에 136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좋았잖아요. 작년 9월이 정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올 2월에 96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3월에는 100억 달러 좀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 4월에 좀 주춤거리다가 5월 이후로는 계속 100억 달러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미국적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반도체 수출은 80%가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그 반도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걸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죠. 그런데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까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2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널리스트 올해 17조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작년 수준이다. 그만큼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은 대체로 비관적인 애널리스트도 올해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서 반영하거든요. 이제 내년 이익이 과연 증가할 것인가. 올해 이익 감소한다는 거를 이미 삼성전자 주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게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HBM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 비해서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년은 괜찮은 게 선반영돼서 오를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 어떨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좀 사들이는 쪽으로 지금 바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누렸다가 또 다시 또 나갈까요? 지금은 나갈 단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제가 평가하기는 저평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한국 경제도 보고 한율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 안 좋죠. 뭐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는데 올해는 아마 1.5% 안팎일 텐데요.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가 가장 낮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을 0.2% 보고 있는데 쭉 올라가지고 4분기에는 2.3%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가 최악일 것이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러면 아마 점차 좀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글로벌 증시 흐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서학개미 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주식으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경기 불확실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서 그냥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금이라든가 대체 시장으로 좀 옮기는 게 어떨까 고민이 참 많아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불확실성이 높은데요. 제가 여러 자산 평가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제일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금값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고평가 영역이 있고요. 저는 여러 자산 중에서 올해는 그래도 우리 주식 비중을 조금 물론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중국, 인도,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금값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나 보죠. 장기적으로 상승할 텐데요. 네. 금값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물가, 미국 금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단기 추세를 구해 보면은 지금 금값이 한 30%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트럼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조금 저평가돼 있고 오를 여지는 좀 남아 있으니 자산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까지는 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고 해도 내 종목만 계속 소외돼서 이상하게 엇박자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어떤 업종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지 좀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뭐 AI 그 자체보다는 AI를 응용하는 기술. 네. 그런데 우리가 통신 서비스 회사 보니까 AI하고 통신 기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통신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사는 계속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있어서. 네. 뭐 조선주는 일부 조선주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1순위라면 저는 통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방산. 조선 방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